안녕하세요. 나인생입니다. 저번에 경제적 자유를 위한 5가지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알려준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린 경제적 자유를 위한 5가지 비법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혹시 경제적 자유를 위한 5가지 비법에 대해서 안 보신 분은 위에 영상을 띄워드릴 테니 먼저 보고 오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직장인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월급을 모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항상 정해져 있다 보니까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할 돈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을 사고 싶었는데 부동산이 100만원, 200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 초년생이라면 월 2, 300만원을 벌어도 몇 억씩 하는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정말 까마득할 거예요. 5억 원짜리 부동산을 월 3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 구입을 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50%만 대출을 받는다고 쳐도 월급 300만원을 한 푼도 안 쓰고 무려 83개월 동안 모아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서인지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은 직장인분들은 부동산보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큰 수익을 벌 수도 있는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투자를 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깊게 하고 들어가면 좋을 텐데 주변 직장 동료분들이나 지인들을 보면 인터넷에서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는 것을 저는 종종 봐왔습니다. 깊게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투자라기보다는 로또를 사는 느낌으로 이건 잘 될 거야 라는 긍정회로를 돌리면서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올라갈 때는 돈을 벌었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소비를 하다가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면 결국 투자를 시작하기 전보다 훨씬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차라리 그 돈을 예금에 넣었다면 앞으로 있을 기회비용을 날리지도 않고 더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직장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 하면 돈을 벌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하면 직장인이 돈을 벌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리소스를 눈에 보이게 적어봐야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면 정리도 잘 안 되기도 하고 잡념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다른 생각에 빠지기 십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 버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봅니다. 그것이 굳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퇴근 후 나만의 일을 할 수 있는 3시간 일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어서 궁금한 점들을 물어볼 수 있는 친한 형이라거나 투자할 때 쓸 수 있는 적금 3천만 원, 혹은 유튜브에서 얼핏 봤던 것 같은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등등, 여러분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눈에 보이게 적어줍니다.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눈에 보이게 전부 적어주고 나서 그 리스트를 보면서 여러분이 해보면 할 수 있을 것도 같은 것들을 따로 빼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몇 가지 항목들이 남을 텐데요. 그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이 해볼 것을 딱 한 가지만 정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보려는 것을 여러 개 선택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문어발식으로 이것저것 관심 있는 것들을 다 시도해 보다 보면 내가 원하는 성과를 이루기 전에 지쳐서 그만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를 한다의 저자이신 너바나님이 하신 말씀이신데, 사업을 성장시키는 영역과 지속시키는 영역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각기 다른 사업 두 개를 동시에 성장시키려 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열심히 배우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거쳐야 하는데, 집중해서 둘 다 성장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의 사업에 집중을 해서 키워놓은 뒤에 그걸 유지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키워나가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의 사업을 통해서 익혀왔던 노하우를 새로운 사업에 적용시킬 수가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의 사업에 집중해서 일정 수준까지 키워놓은 뒤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화하였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사업을 집중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는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직장인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월급을 모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테니 월급에 수입을 만들어내야 하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월급에 수입을 만들어내야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리소스를 눈에 보이도록 다 써놓고 그것들 중에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추려봐야 합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선택을 해서 그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집중하면 된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다음 단계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 보시기 쉽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